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면책과 면책의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면책이라고 하죠. 일단 면책의 요건과 절차.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다 완료한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야죠. 신청할 당사자는 채무자를 임의하는 것이고 개인회생 채권자나 회생위원을 임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권으로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이 회생위원회의 보고 등을 통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알게 되는데도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6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을 신청한 당사자는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인지는 따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첩부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 면책 결정은 면책 신청에 첨부된 자료에 기하여 또는 직권 판단의 경우 회생위원회 보고 등 기록상의 다른 자료에 기하여 변제 계획의 수행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신문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 계획 수행이 완료되었다는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판단을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면 채무자를 신문할 수 있습니다. 법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있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으나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돼야만 법제 624조 제1항에 따른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그 인정을 위한 판단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 요구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 채무자에 대한 신문 등을 거칠 수 있음은 당연하고 있습니다. 2항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항 개인회생 채권자가 면책 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예컨대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불거져서 지금 법원에서 이런 거를 지금 전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는 게 이제 뉴스에 나왔죠. 본인이나 가족들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수행케 하는 것이 가능하면 모르되 변제계획이 변경도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행이 불가능한 변제계획의 수행을 강요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해 너무 가혹하겠죠. 다만 법제 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624조 제1항의 면책 결정이 필수적인 것과는 달리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에서 열거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계획이 이행한 정도를 비롯한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비로소 면책 결정을 하는 겁니다. 6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한 자는 표시, 사건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 신청을 추정한 취지, 각 호의 요건에 정한 요건을 갖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624조 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면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법원은 이를 위하여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일정한 형식의 의견 청취서를 발송하여 그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거나 또는 62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면책 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악의로 기재하지 않는, 알면서 고의적으로 여기다 누락시키는 거죠. 알면서 누락하는 경우. 둘째,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정해진 채무자의 여러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호,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8개인가? 상당히 많죠. 7개인가 8개 됩니다. 근데 개인 회생에서는 딱 2가지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법이 정한 의무 불이행은 개인 파산하고 똑같은데, 개인 파산에서는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 불허가 사유는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비면책 채권으로만 하고 있죠. 이게 차이점이 있죠. 이의 경우 악의로라는 것은 알면서도라는 뜻입니다. 고의를 말합니다. 즉 모르고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알면서도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이는 채권 신고 및 미신고 채권의 실권 절차를 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해서 변제 채권을 확정함으로써 되도록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도모한 대신, 채무자라 하여금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은 모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채권자 간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한편 개인 파산 절차에서의 면책과 달리 과다한 낭비로 인한 과대한 채무 부담은 불허가 사유가 아니에요. 개인회생에선. 그리고 이와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24조 3항이 불허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가 아닌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여러가지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재량 면책 비슷한 거죠. 여기서 개인회생에서 재량 면책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개인 파산에서는 재량 면책을 쓰죠. 공식 용어입니다.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재량 면책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안 쓰는 것 같은데 여기. 예. 결국 개인회생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딱 2개가 있습니다. 딱 2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개인 파산하고 비슷한 의무이행, 의무의 불이행. 법에서 정한 의무의 불이행은 개인 파산과 비슷한데,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 파산에서는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니죠. 개인회생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불허가 사유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를 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면책 결정의 공고 및 송달. 면책 결정은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된다. 법은 변제계획 인가 결정,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과 마찬가지로 면책 결정에 대하여도 공고를 하여야 하고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면책 불허가 결정은 공고하지 않고 송달만 하고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결정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거를 일반 공중하게 알리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신상 정보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할 수가 없겠죠.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면책 결정이나 면책 불허가 결정에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627조. 면책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 반대는 이해강의, 주로 채권자가 하겠죠. 면책 불허가 결정에는 채무자가 하겠죠. 면책 결정의 경우 그에 대한 즉시 항고는 송달일과 관계없이 공고한 날로부터 10살 이내에 해야 하고, 면책 불허가 결정은 공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항고는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이거는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죠. 결국 개인 파산에서도 불리한 결정, 예를 들어서 불허가 결정, 기각, 각하 이런 거는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근데 채무자한테 이익을 주는 거, 면책 허가 결정, 이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불만 있는 채권자는 10살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사실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어무적거리다가 놓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면책의 효력이란, 면책의 효력, 이미 채무에 관해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이건 개인 파산하고 똑같습니다. 소멸이 아니라 책임이 면제죠. 채무가 소멸된다는 것은 그 채무가 없어진다는 것인데 반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 채무를 갚으라고 추궁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나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 채무를 강제로 신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것 등이 불가능하게 되지만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채무라 그러죠. 이런 거를. 그 효력은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한다면 이는 유효한 채무의 변제가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되고 또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거나 경계 또는 준수비 대체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며 보증이나 담보로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면책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항고가 제기되지 않고 즉시 항고 기간이 도과되거나 항고가 제기되었다면 항고가 기각되는 때에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 보증이나 담보에 미치는 효력. 면책은 개인회생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의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면책이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 즉 채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여전히 채무는 존재합니다. 만일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따로 제공된 보증이나 물적 담보, 인적 담보가 있다면 이러한 보증이나 담보는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죠. 623조 제3항은 이 점을 분명하게 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이나 연대 채무자에 대해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있는 경우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있을 경우 그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채권의 법률상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회생 절차의 종료.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절차와 같은 종결 결정이 없어 절차가 언제 종료하는지 불명하기 때문에 규칙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면책과 면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면책 채권,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